부동산 총론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문제 내지 네 문제인데, 자, 세 문제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첫 번째 문제가 부동산의 분류, 두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문제가 부동산 학의 이해 파트하고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죠? 근데 부동산 학의 이해 파트에서는 뭐가 대세라고요? 표준산업 분류. 그러니까 표준산업 분류만 정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부동산 학의 개념에서는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복합 개념 분류하는 것. 두 번째, 정착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는 부동산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 최근 10년 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는 이겁니다.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9번은 토지의 용어 정의. 그럼 5번 남죠. 4번은 주택, 단독이냐 공동이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다중주택이냐, 다중주택이 제일 많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는 전체적 개념인데 토지의 용어 정의도 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인데 특히나 보세요. 필지가 5번요. 후보지가 4번, 포락지가 4번, 맹지가 3번. 이게 다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기 안 한 거는 그냥 한 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시험으로 놓은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처음 시작 때 부지는 한 번요. 택지죠, 택지. 택지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디에 좀 더 집중하면서 볼 것인지를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라고 정리를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4번 출제되었는데 4번은 주택의 분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전체적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좀 더 어디에 포인트를 두면서 학습할 것인지를 이번 기출 앤 응용 특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선택과 집중으로 가자고요. 자, 재료의 키워드를 잡아보세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간석지는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구분해야죠. 간석지, 빈지, 포락지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잡아서 가야죠. 그러면 먼저 간석지와 빈지와 포락지를 놓고 볼 때 그림을 잘 기억해봐. 그림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것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던 토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포락지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락되기 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간석지나 빈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간석지는 우리가 뭐라고 정했죠? 간자가 들어가니까. 오케이. 만조, 간조 사이. 빈지는요, 바다와 육지 사이. 포락지의 포인트는 하천으로 변했다. 좋습니다. 환지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다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만 말하세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재분배. 법치는 단어 그대로 해석은 법으로 인정을 한다. 소유권은 인정하고 실익은 없다는 건데 이는 구닥다리 표현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그림을 해석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마세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읽으면 되니까. 선화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채비지는 뭐죠? 공사비에 충당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토지죠. 그죠? 자, 문제 갑시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뭔가 지저분하게 많아요. 그죠? 자, 키가 뭘까요? 재분배, 환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법지인데 이렇게 시험이 출제된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마시고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다음,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란 얘기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빈지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을 잘 봐요. 포락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건데 일단 그 앞부분으로 갑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맞습니까?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다고요. 이거는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빈지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너무 길고 그냥 공사비에 충당하는 토지죠. 따라서 채비지. 자, 이렇게 접근합니다. 부동산의 분류 특히 잘 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특히 1번 같은 지문이 대표적인데 저거 언제 다 암기하고 언제 시험장에서 읽고 해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환지라는 단어를 먼저 빨리 보는 게 좋겠죠. 환지라는 단어를 딱 보고 재분배가 있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동그라미 2번 법지를 생각하고 내용을 보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지와 공지. 나지와 공지는 전혀 관련 없죠. 관련 없는데 출제된 기출문제가 답이 공지인데 나지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지를 풀네임으로 정의해 보세요. 지상 건축물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으나 사법상 제한은 없다. 오케이. 공지, 비워둔 토지, 남겨둔 토지. 다음 두 번째 이행지. 항상 이행지는 당연히 후보지하고 구분하는 형태죠. 자, 후보지가 답이다. 지역 상호간. 이행지가 답이다. 지역 내에서. 둘 다 전환 중. 필지 그럼 뭐가 됩니까? 소유권, 등록 단위, 그죠? 그리고 지번. 획지 그러면 가격,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 이런 것이 맹지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지문 잘 보세요. 키가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지든 이행지든 필요한 단어만 보는 거예요. 제일 뒤로 가야죠. 지역 상호간이다. 그죠? 지역 상호간이 있는지를 보세요. 없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행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이행지를 봤다. 후보지를 봤다. 그러면 장난쳤다면 서로 반대죠. 장난쳤다면. 그러니까 지역 내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 상호간이 있는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지번 또는 등록 단위가 보이네요. 또는 소유권, 필지입니다. 3번은 뭐가 보입니까? 가격이라고 그랬네요. 획지입니다. 4번 갑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의 키는 뭔가요? 남겨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지라고 해요. 공지. 나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풀네임으로. 세 가지다. 좋습니다. 지상 건축물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5번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맹지. 답은 4번 됩니다. 간단하죠. 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하는 문제다. 그죠? 자, 단독의 종류 4개 시작. 단다가공. 공동의 종류 4개 연세기. 근데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만일 단독과 공동을 구분하라고 한다면 다자 붙는 게 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합쳐서 다자 붙는 게 총 3개 나오죠. 다중, 다세대, 다가구. 자, 그 중에 하나만 공동, 나머지는 다 단독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자 붙는 2가지는 단독. 이렇게 구분 짓고요. 다음, 단독과 공동 전체를 층수를 가지고 구분한다면 단독은 3개층 이하, 공동은 4개층 이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5개층 이상. 오케이. 다음, 층수는 정리했으면 이번 면적으로 갑시다. 단독, 공동, 공이다. 면적은 660 이하죠. 유일하게 660을 초과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연립주택. 다음, 하나만 더요. 다중주택은 조건이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이 정답으로 된 게 딱 2번.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단독과 공동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4번 나왔다 그랬죠. 그 4번 중에서
두 번의 답이 다중주택이에요. 한 번이 다세대고 한 번은 전체를 물어본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첫 번째 조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단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지사시설은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청수와 면적. 네 번째가 최소 면적 창문. 자, 들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서 청수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죠. 청수가 사계청인 한계동에 건축물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 안 되죠. 자, 두 번째, 전체 층이 주택이다. 결론은 무슨 뜻이죠? 사계청.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단독은 3계층이야. 그러면 단독 아니란 얘기네요. 공동은 4계층이 아닌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 중에 단독은 다 배제. 공동은 네 가지 아, 연, 세, 기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기숙사는 탈락시킵시다. 기숙사는 탈락시키고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그런데 면적이 하나 언급되어 있네요. 우리가 연립주택이 답이 되려면 660을 초과해야죠. 근데 600이래요. 그럼 660 이하의 조건이 만족되니까 연립은 탈락. 따라 답은 다세대. 다음 문제로 갑니다. 키워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저기 딱 보이는 거 정리해 봅시다. 후보지 뭔가요? 두 가지 특징을 다 말해 보세요. 첫 번째, 후보지니까 지역 상호간. 두 번째, 전환중. 자, 두 번째 필지입니다. 필지는 키가 세 가지죠. 뭐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필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지번, 등록 단위, 소유권. 포락지도는 키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천으로 변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천으로 변하기 전, 즉 포락이 되기 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빈지, 바다와 육지 사이. 개인의 소유권 인정하지 않는다. 소지, 개발 이전. 자,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을 잘 봅니다. 키만 찾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역 상호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후보지죠. 따라서 1번은 X. 2번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골치 아파요. 키워드만 딱 잡아보세요. 등록 단위. 소유권이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필지.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겨서 하천으로 변했대요. 수면 아래로 잠겨버렸답니다. 또는 뭐 하천으로 변했다. 또는 침식되었다. 상관없겠죠. 뭐랍니까? 포락지입니다. 4번으로 갑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죠. 자, 바다와 육지 사이는 빈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빈지. 5번으로 갑니다. 개발 이전, 자연 상태 그대로. 따라서 소지 또는 뭘 한다고요? 원지. 답은 5번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키워드를 먼저 봅시다. 공유지가 뭐죠? 공유지. 자, 숫보기 한번 보세요. 숫보기에 공유지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다른 말 필요 없죠. 뭐라고 기억하면 됩니까? 그냥 공동으로 소유. 그게 공유지죠. 포락지,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천으로 변했다. 획지는요? 가격. 자, 단독, 공동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청수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단독은요? 3계층 이하, 개차 빠지면 틀립니다. 공동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자, 면적으로 갑니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과 관련되어서 놓으면 공이다. 660 이하, 연립만 초과. 환지가 뭐라고요? 재분배. 자, 들어가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선택을 하랍니다. 기억.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다. 뭘 한다고요? 공유지.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키를 먼저 선택한다면 여기 두 개 있네요. 일단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 말도 한번 봅시다. 표현 잘 봐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다른 말로 바꾸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침식되면서 수면 밑으로 잠겼답니다. 뭐라고 한다? 포락지. 디귿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보이죠? 가격 수준이 보이네요. 그래서 가격이라면 그렇다면 필지도 아니겠지만 획지겠죠. 그럼 저게 획지로 바뀐다면 법률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라고 해야죠. 자, 이렇게 바뀌어야 전체가 다 올바른 지문이 됩니다. 리얼로 갑니다. 리얼로 가면 단독주택이 보이네요. 자, 표현을 잘 찾아요. 자, 단독주택이 답인 경우, 공동주택이 답인 경우 키워드를 잘 구분해야죠. 자, 단독주택 뭐가 보입니까? 오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해야죠. 미음으로 갑니다. 환지, 재분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케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됩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볼까요? 자, 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후보지. 키워드 딱 2개 말해요. 아니,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후보지 그러면 지역, 상호간, 전환 중,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 준주택이 뭐죠? 주택 외. 빈지, 바다와 육지 사이. 이행지는요? 지역 내에서. 들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잘 보세요. 자, 풀이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최근 5년간 나왔던 기출문제. 근데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테마는 최근 5년간 세 문제가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문제를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최근 5년 동안 세 문제는 충분히 나왔는데 어느 특정 회차의 그 시험 문제보다는 5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수록한 거고 나머지 세 문제는 10년 이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지문들만 뽑아서 문제를 구성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문들은 전부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키는요. 과수원이 상업지로. 과수원이 뭐죠? 농지 지역이죠. 농지 지역에는 전, 답, 과수원이니까요. 상업지가 됐다는 택지가 됐다는 거죠. 그럼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 내에서가 아니죠. 지역 상호간이 된 거죠. 두 번째, 전환 중. 따라서 후보지 정확합니다. 2번,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답니다. 뭐가 된다고요? 맹지.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외랍니다. 주택외, 준주택입니다. 4번으로 갑시다. 바다와 육지 사이. 그래서 뭐가 되죠? 빈지. 하나만 더요.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되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X. 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5번 갑시다. 이행지.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 뭐가 있을까요? 지역 내에서. 찾아보세요. 지역 내에서 둘째 줄 제일 끝부분에 있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테마 2, 부동산의 분류. 별 내용 없죠? 그렇죠. 반복하셔야죠. 반복하시고 하나 추가로 좀 더 봐야 될 게 우리 숙보기 13페이지. 주택법의 정의들 1차만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반복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